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세요. 지금 단문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하셔도 되고. 네 번째 단문은 보이스 파일 없습니다. 그냥 단문입니다. 이번 주에 선생님 스터디에서 했던 단문인데 재밌는 그림이 나와서 우리 백원님께서는 아시니까 이제 코멘트 하지 마시고요. 도그바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단문을 보고 분석하는 시간은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서 분석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단문을 우리 함께 보면서 어떤 그림이 있을지에 대해서 상상해 보는 거죠. 자, 이 단문 보고 생각나는 것들 쭉쭉쭉쭉 올려주세요. 어떤 그림 같이 보입니까? 어떤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까? 자, 읽어보면서 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좀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점진법이 들어간 분노가 담긴 화자신경으로 보입니다. 네. 희은님, 선생님 지금 되게 걱정이 되는데, 지금 굉장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표현은 여러분 결과물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다 다른 거죠. 나는 그냥 그 순간에 충실하는 거죠. 점진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점진법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짐을 먹으면 점진법 표현하는 게 연기가 됩니다. 아까 우리 사이코패스 연기처럼요. 내가 사이코패스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가 목적이 된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먹는 캐릭터는 없어요. 그 모든 캐릭터는 그 상황에서 충실하게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결과물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이 대사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단문이 시험 보러 갔는데 딱 주어졌고, 그러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으로 잡아야 내가 이 대사를 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 대사는 점진법으로 쳐야겠구나. 이런 거를 누가 생각하냐고요. 그게 캐릭터를 이해하는 마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네. 그래서 희은님께서는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던 방법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되게 그런 고정관념으로 결과물을 가지고 진정성 담긴 연기 절대로 안 나와요. 슈퍼포테토님께서는 말은 죽으라고 하지만 정말 엄마가 죽기를 바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워했지만 뼛속 깊이 증오하진 않고 약간의 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슈퍼포테토님.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25분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그냥 말똥말똥 쳐다보십니까? 우리 청강하시는 분들도 얘기해 주세요. 자, 아연님께서는 어머니가 살인을 저질렀고 그 이후 연을 끊고 살았는데도 학교에 소문나서 그만두고 이름도 학교에 소문이 났대. 그래서 그만두고 이름도 바꾸고 어떻게든 숨기고 살았는데 살인자의 자식이라고 피해자 가족이 약혼자에게 알려서 약 파혼을 당한 상황. 설정을 하면 정말 죽도록 미울 것 같아요. 음. 여자 대사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남자 대사일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여자 대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자분들은 남자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연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단문 분석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고정관념 같은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니까. 어머니가 살인을 저질렀고 그 이후에 연을 끊고 살았는데 학교에 소문이 나서 그만뒀고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다라는 거네요. 그죠? 학교 졸업한 지는 꽤 됐으니까 결혼을 하려고 했을 테니까 결혼 정년기가 될 때까지 숨기고 살았는데 살인자의 자식이라고 피해자 가족이 약혼자에게 알렸다라는 것은 이 피해자 가족은 나를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일까? 내가 어떻게든 숨기고 살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가족들이 끝까지 나를 쫓아오는 상황일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파혼을 당한 상황이라고 설정을 하면 정말 죽도록 미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토대로 그림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를라자님께서 감옥에 수감돼 있다가 병세가 약화되어서 약화가 아니고 악화됐겠죠?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살인자 어머니. 한동안 만나지 않았던 자녀가 찾아와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말하는 상황이. 아니 한동안 만나지 않았는데 여길 또 여길 또 찾아와가지고 또 지랄을 할 건 뭐야. 어? 한동안 만나지도 않는데 틈만 나면 그냥 지랄하려고 얘는 그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감옥에 수감돼 있으니까 내가 지랄을 못했는데 오냐 오자 아싸 잘됐다 이러면서 병원에 와서 이제 드디어 내가 지랄할 타임이다. 그러지는 않겠지? 응? 네, 낙서장인. 일단 엄마가 많이 아픈 걸로 보입니다. 왜? 정말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큰데 그 감정과 엄마가 죽는다는 거에 대한 감정이 복잡하게 엉켜서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파서 죽는 거야? 엄마가 살아야 한다고 말하려고 간 건 아니어도 얘기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곧 죽어. 근데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지. 엄마가 죽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또 엄마랑 잘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엉켰다라는 대사. 다시 질문할게요. 뭘 용서 못한다는 것처럼 보입니까? 뭘 용서 못합니까? 뭐 쉽잖아. 뭘 용서 못하는지는. 말을 하자. 이제 막 뭐라도 하기보다는 그동안 쌓인 게 많았고 한동안 안 보고 지냈지만 그래도 엄마라는 끊을 수 없는 혈연 때문에 복잡한 심정이 들면서 찾아와서 하는 대사 같다. 그러니까 복잡한 심정이 들어 엄마라는 끊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엄마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여기에 왔다. 그러니까 낙서장애님과 비슷하게 잡는 거네요. 그죠? 사랑 주스. 감옥에 수감돼 있던 엄마가 병에 걸려서 입원한 상황이다. 이것도 그림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내일 하는 와중에 아들이 오게 된 거죠. 아들도 많이 고민하고 왔을 것 같아요. 병에 걸려 약해진 어머니를 보면서 그간의 울분과 분노가 마구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분노만 쌓이고 쌓여왔는데 막상 어머니를 보니까 그 마음이 울고 싶은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인자의 자식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인간 쓰레기 소리 듣고 파혼까지 당하며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일을 겪었으면 정말 마음의 상처도 분노도 너무 큰 것 같은데 그걸 어디다가 풀어야 할까요? 어머니는 곧 죽을 사람처럼 누워있는데 세상이 참 미울 것 같아요. 살아도 죽은 것처럼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라고요는 팩트가 아닐 것 같아요. 믿지만 엄마잖아요. 엄마 때문에 파혼이 당한 것들,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손가락질, 이런 걸 용서 못한다. 떡소리. 잘 숨기다가 우연히 약혼자 쪽에서 알게 되어 파혼을 당했고 이때까지 살인자의 자식으로 살면서 받았던 모든 피해에 대한 쌓인 감정이 터지는 순간 같네요. 파혼 때문에. 모르겠다. 파혼이 왜 그렇게 큰 사건이어야, 그러니까 큰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폭발을 할까? 이것 때문에 폭발하는 걸로 잡을 수도 있고, 음, 음, 왜 내가 당신 때문에 파혼을 당해야 하냐고. 왜 내가 당신 때문에 인간 쓰레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자, 뒤에 한 줄 더 있거든요. 파혼을 당해야 하냐고! 가 끝이 아니고, 왜 내가 당신 때문에 인간 쓰레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라고 하니까, 파혼과 인간 쓰레기라는 소리를 들은 게 같은 곳에서 나온 대사라고 친다면, 이 파혼이라는 계기로 내가 폭발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개를 따로 나눠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우리 사랑주스님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신 게, 엄마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파혼도 당했었고, 인간 쓰레기 소리도 당했었고, 그동안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어떤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지금 잡을 수도 있는 거죠. 낙사장인, 엄마가 한 행동으로 내 인생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걸 용서 못한다는 것 같습니다.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이미지로 손해본 모든 것들. 네. 포테토. 자기를 살인자의 자식으로 낙인 찍히게 한 어머니, 그리고 그로 인해 당해온 모든 불이익을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를 미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랬겠죠. 희은님께서 엄마가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졸지에 자식이 인생이 꼬이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죽을 때까지 그 죄값을 치르면서 살아가라, 이런 애증이 담긴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애증. 사랑주스, 살인자의 자식, 이런 나라도 알고도 사랑해준 여자인데 부모님이 자기가 살인자의 자식이랑 알고 결사반대해서 결국 헤어지게 된 걸까요? 네. 파혼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낙인 찍고 손가락질 당한 것이 쌓였다가 폭발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의 일부였다. 파혼이 불쏘시개가 지금 터진 주된 이유가 아니다. 우주토끼님은 화자의 어머니는 과거에 살인을 저질렀었고 그 후에 화자는 살인자의 자식이라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었다. 화자는 그것이 너무 싫어서 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았지만 가족관계는 어쩔 수 없어서 어머니가 살인자란 사실에 파혼까지 당했었다. 그 어머니의 병세 악화로 찾아가게 된 자리에서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자식이 그동안 미안했다, 나를 용서해달라라는 말을 남기니까 이제 막 쏟아지는 거죠. 나 절대 용서 못하, 어머니 절대 용서 못한다고요.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아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어머니 죽이고 나도 죽고 싶어. 여러분, 근데 여기서 걸려. 지금 어머니가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어머니도 죽이고 나도 죽고 싶어라는 말이 조금 매치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돌아가시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상태가 죽기 일보 직전은 아니어야 내가 어머니를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가 꼴딱꼴딱 할 때는 그럼 잘 가시고 그냥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살인자 자식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보고 손가락질을 할 것 같다고요. 왜 내가 당신 때문에 파혼을 당해야 하냐고! 뒤에 느낌표 3개 있습니다. 그죠? 왜 내가 당신 때문에 인간 쓰레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인간 쓰레기를 소리를 들었다라고 설정하시면 안 되고, 어느 상황에서 인간 쓰레기라는 소리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설정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상황 설정하셔야 돼요. 죽긴 왜 죽어? 죽기는 왜 죽냐고요? 죽으면 당신만 편할 텐데. 살아요. 끝까지 살아요. 살아도 죽은 것처럼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라고요.
네,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하는 스터디 모임에서 재밌는 그림이 나와서 오늘 이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잡았냐면, 파혼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폭발을 하는 걸로 보여지기는 했어. 그러니까 인간 쓰레기, 니네 어머니, 인간 쓰레기라는 소리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어머니가 살인자인데 그걸 숨기고 우리 딸을 만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야, 이런 인간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장모나 장인 될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파혼과 연결이 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건 백원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인데, 어, 엄마가 파혼이 당한 이 사실을 알고 엄마가 죽으려고 약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죽으려고 약을 먹었는데 아들이 발견을 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한 거야. 그리고 난 진짜 용서 못한다. 어머니 절대 용서 못한다고요.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나도 엄마 죽이고 나도 지금 죽고 싶은 상황이야. 살인자 자식으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지 알아요? 세상 사람이 다 나보고 손가락질 하는 것 같다고요. 내가 왜 당신 때문에 파악을 해야 되냐고. 내가 왜 당신 인간 쓰레기를 들어야 되냐고. 하지만 죽어? 죽기를 왜 죽어? 죽기를 왜 죽냐고요. 죽으면 당신만 편할 텐데. 살아요. 끝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애증이 쌓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파혼은 파혼대로 당해서 괴로워 죽겠지만 그 상황에서 그럼 엄마가 약 먹고서 그럼 내가 있는 것이 아들에게 도움도 안 되고 나 같은 애는 죽어야겠다 싶어서 약을 먹은 그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끝까지 살아요. 살아도 죽은 것처럼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라고요. 이 말은 진짜 지옥처럼 살라기보다는 살아만 있어 달라라는 말인 거죠. 아무리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있어도 살아만 있어 달라를 말하고 있는 단문처럼 보입니다. 네, 독백이죠. 독백? 상대는 있죠. 상대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식물인간이 아니야. 어머니가 이제 일어나셨다니까 병원에서. 상대가 치는 대사는 없지만 독백은 혼자서 그냥 혼자 사는 말은 아니죠. 엄마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왜 대화여야 해? 대화여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엄마가 왜 약을 먹었겠어요? 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엄마는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엄마가 했겠지. 그래서 약을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도 내가 너무 알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파혼을 당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지만 그거는 어찌됐든 제3자야. 가족이 아니잖아.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연은 어머니와 나와의 연이지, 상대와의 연은, 결혼 상대와의 연은 끊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괴롭지만 내가 애써 참아서 살아내려고 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서, 약을 먹은 거지. 더 이상 너에게 피해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 그리고요, 또 생각해 줘야 될 것은요, 어머니는 대체 왜 살인을 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살인을 하는 어머니가 쉽지 않잖아요. 누구를 왜 죽였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살인을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죠? 근데 왜? Why? 어머니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이 흔한 일 아니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아버지를 죽였다. 기본적으로 어머니가 살인하는 경우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발적 살인이 많지 않을까요? 가정폭력한 아버지, 가정폭력, 아이고 너희들도 참 그지? 아버지가 아닐까요? 부모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원망이 쏠려 있는 걸로 봤어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 우발적.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봐도 괜찮겠죠. 그러면 엄마가, 아버지가 가정폭력으로 인하면 와이프만 때립니까? 보통? 와이프만 때리고 자식은 안 건드려요? 보통 다 때려보시잖아. 가정폭력이 있는 자식도 건드리잖아. 그러니까 내 새끼가 저렇게 맞다가는 죽게 생긴 거지. 나 혼자 맞는 거는 어떻게든 어머니가 참아낼 수도 있는데 애를 막 죽을 종총 때려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으니까 우발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아들이나 딸이
어머니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 살인자! 이러겠어? 내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 이러겠어? 왜 죽였는지 뻔히 다 아는데. 끊어낼 수가 없죠. 어머니는 사랑으로 죽인 거고 어머니는 사랑으로 지금 약을 먹은 거죠.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그런 마음이 또 아프겠어. 그치? 엄마가 엄마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 지키겠다고 가정 그거 내 목숨 지키겠다고 어 아버지를 죽이기까지 했고 그로 인해 감옥 생활을 또 했고 그로 인해 몸이 또 안 좋아졌고 몸이 안 좋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설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어 아들이 파혼을 당하는 걸 보고 딸이나 아들이 파혼을 당하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나 같은 엄마는 없는 것이 차라리 아들을 위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약을 털어놓고 자 상황 진짜 마음이 안 아플래야 안 아플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설정은 이런 식으로 좀 극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음 아픈 거에 도움 되겠죠. 그게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고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 상황을 공감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그 대변인처럼 대변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점층법이 아니라 뭐 아무 방법이든 내가 그 상황에 놓였으면 그냥 말하는 게 다 대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단문 이렇게 해서 3개, 4개 봤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 7시에 또 다시 만날 거고요. 자, 질문 있으신 분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세요. 자, 희은님, 똑소리님. 선생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우리 이렇게 후원 들어오는 걸로 뭘 할까? 이 후원금이 들어오면 뭐 공연 보러 갈 때 써먹거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트위치 수업이 네. 아무리 돈에 뜨니까 신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신나네요. 넌 돈도 없는 애가 이렇게 1,000원씩 자꾸 후원하고 그러지 마. 네. 제 친구가 10,000원 후원했어. 진짜? 어머나 웬일이야. 내가 이걸 왜 띄웠냐면 우리 동기 중에 전승화 성우가 나한테 이제 후원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뜨는 거지. 그래서 나보고 이것 좀 알림 좀 해놓으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알아봐가지고 알람을 했는데 아무튼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후원금이 만약에 혹시나 들어오면 우리 공연 보러 갔다가 술 한잔 하거나 아니면 밥 한 끼 하거든요. 그때 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늘렸어요. 봅시다. KBS 시험 현장 가면은 단문 읽는 시간이 짧다고 들었는데 단문 받고 오류 검증 언제 다 하나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 짧은 시간 안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죠? 그냥 보이는 것부터 하는 거지. 15분 정도 주는데요. 그죠? 10분에서 15분 정도 줍니다. 근데 선생님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선생님 시험 보러 갈 때. 널널했어. 넉넉했어. 그 정도면. 한 단문 5개쯤 나옵니다. 그러면 면접 보러 가면 다 시킬 확률이 높아요. 2차 이상 갔을 때는. 근데 만약에 한 개 하고 수고했다고 하잖아. 그럼 잘린 거야. 그건 잘린 거야. 얘들아. 면접을 보러 갔는데 하나밖에 안 해? 그거는 거의 잘린 거고, 거의 다 시켜요. 그러니까 눈으로 쭈르르르 훑어야 돼요. 빨리 훑고, 그 다음, 제일 메인으로 할 거. 제일 메인으로. 이번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 자신 있는 거 그냥 하나를 해보거든. 그 다음에, 괜찮은데? 이러면 3번도 해보세요. 괜찮은데? 한 4번도 해보세요. 뭐, 이렇게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쭈르르르 빨리 보시고, 제일 메인으로 할 거. 이 대사가 나는 제일 자신 있다 하는 거 딱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레이션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나레이션을 잘 하신다면, 그냥 하는 건데 나레이션 잘 못하신다면 우리가 KBS 시험으로 봤을 때는요. 나레이션 그냥 연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감정선대로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나레이션 못한다고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연기를 되게 잘하는데 나레이션 못한다고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어. KBS에선 절대 없어. 연기를 못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네.
오류 검증, 완벽한 오류 검증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탁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 대사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면 나의 매력이 발산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빨리 드는 단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야죠. 하나를 추구장창 그러니까 다작하시고, 대본 많이 보시고, 대본 하나를 일주일 동안 꼭꼭꼭 파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긴 하지만, 많은 단문을 접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가장 좋은 연습은 다작이라고 했어요. 다작. 많은 작품을 훑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레이션 수업도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나레이션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독백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네, 그러면 독백은 연기죠. 네, 독백은 연기죠. 방금 선생님이 해주신 것처럼 상황 설정을 시험 당일에도 잘하면 좋은데, 시험 현장에서 제가 듣기로는 5분, 10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지는데, 할 수 있어. 이거 왜 안 돼? 분석력은 진짜 여러분들 기본기가 돼야 돼요. 기본기. 지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분석력을 언제 높일 수 있냐면,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사라져야지 분석에 집중할 수 있어. 이 캐릭터가 무슨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항상 연기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딴 데 신경 쓰는 거예요. 그 딴 데 신경 쓸 시간에 이 캐릭터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면 훨씬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죠. 그 시간에 그거 하는 거지. 분석 딱 대사 보고, 이건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확 와닿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양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불순물들이 끼면서 그게 시간 다 잡아먹는 거지. 10분이면 충분해. 10분이면 다 훑어보고 한 3개 정도는 단문 설정까지 끝내겠다. 충분합니다. 전성화 성우님 하니까 생각나는데, 문장 속에 답이 있다. 이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문장 속에 답이라기보다는 힌트, 선생님이 잘 쓰는 말로는 힌트들이 숨겨져 있다. 네. 라고 선생님은 잘 말하고요. 대본 보자마자 늦어도 2분 안에 분석 완료하실 듯. 네. 그런 애들이 있다고요. 그런 애들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성우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4-5개의 단문이 나오고 그중에 1개를 빨리 선택하고 분석하는 게 좋죠? 네, 그쵸. 딱 보면 끌리는 게 하나가 딱 있을걸. 그거 하나를 딱 캐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석을 좀 잘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다른 걸 또 시켜볼 거 아니야. 모든 단문을 분석은 해봐야죠. 왜냐면 2차까지 갔을 때 면접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1개만 시키는 경우도 진짜 잘 없어요. 보통 한 2-3개는 시키거든요.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2-3개는 시켜요. 근데 진짜 하나만 하고 나왔잖아? 그럼 진짜 못한 거야. 그냥 덜덜 떨어서 망쳤다든지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면 그냥 이제 나는 떨어졌구나 생각하면 되고, 보통 한 2-3개는 시키고, 5개 시켰다 그러면 합격할 확률이 더 있는 거죠. 다음 3차까지 갈 확률이 있는 거죠. 순발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은 다작인 건가요? 다작은 모든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다작을 하면 머릿속에 그림이 많이 그려지잖아요. 우리 말을 하자님 배우 수업 다 했나? 다 읽었나? 너? 배우 수업 책에 보면 기억 저장고 라고 있죠. 연극 저장고라고 여긴 써 있는데, 그냥 우리는 연극은 아니지만 머릿속에 정서기억 연극 저장소를 마련해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서 이 캐릭터 숑숑숑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너희들이 이런 왜 되게 미래지향적인 영화 같은 거 보면, 오늘 뭐 입지? 그래가지고 짱 하면 옷장이 쫙 머릿속에 떠. 짜자자자자 옷들이 쫙 떠. 그래서 그럼 오늘 이거랑 이 부츠랑 이 목걸이를 하고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그런 그림들처럼, 이 단문 어떻게 하지? 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들 쫙 떠야 돼.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요런 캐릭터 하나 하면 되겠다. 요런 캐릭터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캐치해서 딱 가져올 수 있는 거. 이 단문을 보니까 뭐가 연상이 되네? 옛날에 봤던 어떤 단문과 비슷한 감정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빨리 돼야 되는 거지.
매트릭스에서 옷 갈아입히는 그런 느낌처럼 그런 그림이 많아야 돼. 많아야 내가 써먹을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작인 거죠. 다작을 해서 캐릭터를 많이 만들어놔야 돼요.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을 많이 꺼내놔야 되는 거죠. 근데 너희들은 하나만 가지고 주구장창 파고 이렇게 돼. 뭐 악역? 좋은 사람? 사이코패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많이 만들어 놓기에 가장 좋은 연습은 다작이에요. 네. 좋아요.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이제 수업을 마무리합시다. 주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어디다가 적어 두셨다가 이렇게 화요일에 수업 끝나고서 딱 이제 질문 타임이에요. 이 시간이 질문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빡빡빡빡 주시면 되세요. 막상 그림은 그려졌어도 표현을 잘 드러내게 자연스럽게 이게 진짜 어렵다. 그 희훈아 네가 지금 표현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표현을 잘 드러내게 자연스럽게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너의 모든 연기의 목적이 아마 표현을 잘 드러내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일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캐릭터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에 신경 써보세요. 그럼 표현은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항상 이 주객이 전도됐지. 선생님이 배우 수업 책에 나오는 얘기 하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이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배우 수업이라는 책은 토로초프라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연극을 가르치는 소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토로초프 선생님의 대사예요. 말이에요. 자네가 그리고 있는 인물과 유사한 어떤 입장에 들어가야 된다. 필요한다면 새로운 가정을 추가할 수도 있다. 자네 자신이 비슷한 입장에 처했을 때 과연 어떻게 했던가를 기억해내도록 노력하라. 그런 적이 없다면 상상으로 상황을 창조하도록 해라. 때로는 실생활보다는 상상 속에서 더욱 강렬하고 더욱 예리한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기계적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준비 작업을 해나가라. 목표와 행동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해라. 또한 배역의 생활에 수반되는 모든 조건들을 잘 고려하도록 해라. 인물이 처한 상황, 여론, 사회적 위치에 서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인물이 처한 상황, 여론, 사회적인 위치, 어떤 상황 속에 제대로 들어가서 그 안에 서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든대요. 자연스럽게 그냥 든대요. 또 비슷한 얘기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책은 꼭 사셔야 돼요. 자, 여기 또 있네요. 대부분의 배우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결과에 따른 행동보다는 결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실수들이 생겨난다라는 얘기죠. 행동을 외면하고 곧장 결과만을 추구해서 얻는 것이란 엉터리 연기라는 억지 산물밖에 없다. 억지로 결과를 짜내려 들지 마라. 목표의 진실성, 완전성, 통일성을 가지고 연기해라. 살아있는 목표를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이런 유형의 행동을 개발해낼 수 있다. 라고도 써 있고요. 네. 이거 선생님이 아까 했던 말, 그대로, 원문 그대로 읽어줄게요. 배역을 이해하고 그리고자 하는 인물에 공감하고 그의 입장에 설 수 있으면 자네는 그가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배우에게는 배역에 요구되는 감정과 유사한 감정이 유발될 것이다. 그 감정은 극작가가 창조한 인물의 것이 아니라 배우 자신의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읽고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어보세요. 이 책을 마스터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성우 지망생으로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기를 하셨던 그 과정들이 어떤 선생님한테 좋은 과정을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선생님이라든지 아니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과정에 있었다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네. 지금까지 쌓아온 게 고정관념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보편적인 연기를 아주 잘하던가 아니면 나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어야 돼요. 성우가 되려면요.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보편적인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해내던가 나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보편적인 연기를 매우 잘하는 것, 여러분 큰 학원에 고급반 가면 보편적인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내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요, 올해 붙든 내년에 붙든 지금 그 전에 성우시험에 붙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애들이에요. 그 보편적인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메리트 없어. 모든 PD들은 다 매력적인 걸 좋아해. 저 아이는 참 안전빵이군. 그런 애를 왜 뽑니? 그 캐릭터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대변해주기 위한 노력이 연기자에게 필요하다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효진 보편적인 연기. 공효진의 요즘 막 동백꽃 필 무렵 막 이런 거 되게 매력 있지 않아? 공효진? 되게 개성 있잖아. 그거는 선생님 보편적인 연기라고 생각 안 해. 그 되게 매력적인 연기지. 되게 말 잘하잖아.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 여러분 성우가 너무 되고 싶어요? 진짜 성우가 꼭 되고 싶어요? 근데 책 왜 안 읽어요? 성우가 너무 되고 싶을 때 왜 책을 안 읽어요? 이렇게 주옥 같은 책이 바로 옆에 있는데, 코옆에 있는데. 1장도 주옥 같고 2장도 주옥 같고 3장도 주옥 같고 9장쯤 넘어가면 이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기 시작하는데 이해하고 싶어서 나 너무 막 죽겠지 않니? 제가 방금 주문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역할 창조 성격 구축도 있어요. 읽지를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우가 너무 되고 싶어요? 시간을 투자하세요. 네. 마음이 가는 곳에 시간을 쓰셔야 돼요. 주구장창 이 책을 들고서 계속 읽고 다니고 해봐요. 실력이 안 느나? 실력이 안 늘 수가 있나? 그리고 여러분들 학원 다니죠? 화요일날 선생님이랑 트위치 수업하죠? 그리고 책만 읽어봐요. 그리고 한 6개월만 기다려봐요. 내 실력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되게 좋은 기회 아니에요? 보이스 파일을
주고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고 선생님한테 코멘트를 받을 수도 있고 되게 또 단문 연기를 학원에서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깊게 못 다루지만 우리는 한 단문을 가지고 30분 이상을 파잖아요. 팍팍 파고.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배우 수업이라는 책을 지금까지 몰랐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건 진짜 연기의 바이블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을 샀는데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데 학원도 다니는데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럼 얼른 접신물에 코를 박아. 얼른 접신물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 나라는 아이가 진짜 연기에 가능성이 정말 있는 아이인지. 선생님이 스터디를 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느는 걸 보거든. 안 늘 수가 없어. 공부를 막 열심히 선생님이 시켜주고 본인이 열심히 한다라면 실력이 안 늘 수가 없어. 안 느는 게 기적이라니까. 안 느는 게. 그래서 또 마음을 다잡아야죠. 또 마무리할 땐 또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얘기를 좀 해줘야지. 자, 배우 수업 책은 27,000원인가 합니다. 교보문고에서요. 네. 이거는 도서관에서 빌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체크도 해야 되는 게 많고, 막 스티커도 선생님들 막 여기 보면 막 이렇게 다닥다닥 막 붙어 있잖아. 막 뭐도 붙이고, 막 체크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도서관에서 빌릴 책이 아니에요. 이건 한 권 사서 평생 가져가야 되는데, 연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꼭 구입을 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읽으셨던 분들은 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처음 듣는 말처럼 들리는 분들이라면 반성을 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읽어요. 오늘은 9장 좀 읽어보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좀 읽는. 네. 그러면 실력이 늘 겁니다. 선생님 자신 있게 말해요. 배우 수업 책 읽고 트위치 수업 6개월 이상 하는데 안 늘어? 그럴 수는 없어.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 대학을 못 갔어도 성적이 안 돼서 대학을 못 갔어도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자, 오늘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고 오늘 팔로우 엄청 떴는데 다음 주에 또 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선생님 유튜브 양쌤TV를 꼭 팔로우 해주세요. 그래서 댓글도 막 남겨주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그럼 선생님이 재밌을 것 같아. 공부를 가르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래. 나를 위해 해라. 네, 스타니슬랍스키의 배우 수업 맞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 얘들아.